교과서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산과 염기의 평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과일이나 식초에 들어있는 산은 먹을 수 있지만 실험실에서 쓰는 염산이나 황산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소독약으로 쓰는 암모니아수는 피부에 닿아도 괜찮지만 수산화 나트륨은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산과 염기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과 염기를 이해하고 두 가지 반응을 이용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는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은 강한 산성을 띠는데요. 그래서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으면 속쓰림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일어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실험 준비물은 염산, 암모니아수, BTB 용액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암모니아수를 메스 실린더에 넣어 3ml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 3개의 바이엘 병에 각각 암모니아수를 옮겨줍니다. 암모니아수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지시약을 넣어주는데요. 메틸 오렌지 용액, 페노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을 사용합니다.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지시약인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모두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염기성 용액에선 파란색, 산성에선 노란색, 중성에서는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지시약인 페노프탈레인 용액. 염기성에서는 자주색으로,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을 나타냅니다. 또 메틸 오렌지는 염기성 용액에서 노란색을 띠고 산성도가 강해질수록 붉은색을 띠게 되죠. 그리고 중성에서는 주황색을 나타냅니다. 각각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바이엘 병이 됩니다. 암모니아수가 들어있는 1번 바이엘 병에 BTB 용액을 넣습니다. 염기성과 반응할 때 BTB 용액은 파란색으로 변하죠. 2번 바이엘 병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줍니다. 자주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과 반응할 때 자주색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바이엘 병에 메틸 오렌지 용액을 넣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메틸 오렌지는 염기성과 반응할 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각각의 지시약들이 나타낸 색깔 변화를 통해 암모니아수가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기성인 암모니아수가 들어있는 3개의 바이엘 병에 염산을 넣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바이엘 병에 염산을 넣은 후 흔들어줍니다. 중성에서 BTB 용액은 녹색을 띠게 되죠. 2번 바이엘 병에 염산을 넣은 후 흔들어주세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 무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번 바이엘 병에 염산을 넣어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색깔 변화가 생겼는데요. 메틸 오렌지 용액이 중성과 만나면 생기는 반응입니다. 염기성인 암모니아수와 산성인 염산이 만나면 중성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산성이 염기성을 만나면 물이 생성되면서 각각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염기성에서 1번 바이엘 병은 파란색으로, 2번 바이엘 병은 자주색으로, 3번 바이엘 병은 노란색으로 변했던 지시약들은
염기성인 상태에서 염산을 만나 중성이 되면서 각각 주황색, 무색, 녹색으로 또 다른 색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산과 염기에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를 관찰하면 산과 염기의 성질을 가진 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염화 나트륨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묽은 염산을 50ml 측정해 주세요. 측정한 묽은 염산을 비커에 옮기고 BTB 용액을 넣어줍니다. 염산과 BTB 용액이 반응하면 노란색이 나타나죠. 바로 염산이 가진 성질이 산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으로 변한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넣고 흔들어주세요. 서서히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BTB 용액은 중성에서 파란색으로 반응하죠. 즉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중성 용액을 증발 접시에 옮긴 후 알코올 램프에 가열합니다. 산과 염기가 중화될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되고 산의 성분이었던 음이온과 염기의 성분이었던 양이온이 만나 생성되는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알코올 램프에 가열하면 물은 증발되고 염화나트륨만 남게 되겠죠.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수산화이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물과 염만 존재하는 중성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알코올 램프에 가열하면 물은 증발하고 염화나트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면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중화 적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적정에 대해 알아보자. 실험에는 뷰렛, 염산, 페놀프탈레인 용액, 수산화나트륨 용액 등이 필요합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염산을 20ml 측정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 다음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흔들어 주세요. 이제 뷰렛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0을 맞춰줍니다. 수산화나트륨 농도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적는데요. 먼저 뷰렛의 처음 눈금을 적어줍니다. 이제 뷰렛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염산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흔들어주세요. 용액은 전체적으로 엷은 분홍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 중화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하면 소모된 수산화나트륨 농도로 염산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뷰렛의 눈금을 확인한 후 종이에 적어주세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 두 가지 수용액이 중화되기까지 소모된 수산화나트륨의 양으로 염산 농도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면 염산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식에 대입하면 저희가 몰랐던 염산의 몰농도는 다음과 같이 0.02 몰농도가 나옵니다. 농도를 모르는 일정한 부피의 염산에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소모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측정하면 염산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중화 적정이라고 합니다.
생선에 비린내가 나는 이유는 염기성 물질인 아민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성 물질인 레몬즙을 넣으면 그 비린내가 사라지죠. 이것도 중화 반응의 하나의 예입니다. 오늘 실험을 기억해서 여러분도 생활 속에 존재하는 산과 염기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